그 가계 대출이 10월 기준으로 해서 이 시중 5대 은행, 네. 5대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한 달 사이에 뭐 이게 늘어나는 폭이 몇 네. 조냐 네. 이런 걸 따지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약 한 2조 8천억 정도 뭐 이렇게 늘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네. 전체적인 어떤 그 은행 5대 시중 은행에서는 전체 올 들어와서 약 한 460조 이 정도로 그 가계 대출 나갔단 말이에요. 주택을 사는데 구입비로. 네. 뭐 이게 말고도 실제로는 이제 주택 담보 대출 말고도 이제 신용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신용 대출이 또 늘었습니다. 한 달에 한 2조 1천억 정도. 그래서 이게 한 126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은행 빚 없이 이 집을 사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당연하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이 카드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좀 말도 어려워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 용어가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운데요. DSR이란 것은 그 총 부채 원리 상환금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쉽게 풀면 대출 받으려는 사람이 은행에 갔어요. 나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필요합니다.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전체 금융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뭐 신용대출, 주택담보, 뭐 카드론 대출 다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연봉이 1억이다. 연소득이. 근데 그 원리 상환금 금액을 2천만 원 정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네. 이 DSR 지수는 20%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40%가 되면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을수록 이 사람은 돈을 잘 갚을 사람이라고 네.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신용대출이라는 게 신용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자가 싸요. 돈 없는 사람일수록 비쌉니다. 신용이 나쁠수록. 그래서 이 규제를 30% 정도 하향 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돌기는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러면 뭐 가계대출 규모가 한풀 꺾이면서 뭐 그럴 것 같다, 뭐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른 나라도 이렇게 난리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김 기자님 먼저 얘기해 주시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 8월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세계 실질 주택 가격 지수가 167로 집계가 됐어요. 네. 이게 집계가 시작된 2000년대 이후에 최대치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집값 상승률이 1.1%로 나왔는데 이게 네. 전체 45개국 중에서는 중간보다는 낮은 37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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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으로만 보면 한국은 26위거든요. 그래서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다만 좀 통계라는 거에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대상, 그다음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빌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평균값이 낮아졌을 수도 있는데 네. 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높이 올라간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예. IMF가 지금 2010년 기준으로 100으로 잡고 집계한 OECD 소속 32개국 소득 대비 주택 가격도 한국은 90.56. 네. 이제 이탈리아 다음으로 소득에 비해서는 집값이 두 번째로 덜 오른 국가라고 덜 오르는 합니다. 걸로 그렇죠. 분석이 되네요. 네. 유입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대출을 받으시든 갚든지 그 외의 분들은 그냥 자기 위치에서 자기 상황이나 이런 사정에 맞게 그렇게 사시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성구나 우리가 이야기했던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투기를 위한 집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집의 개념과 다르게 좀 더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가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이런 정책들을 내어놓는 사이에 버블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 스탠스보다는 좀 확실한 더 강력한 규제를 해버리면 어떨까 좀 이건 결과를 봐야 하는 거지만 지금의 정부의 스탠스는 사실 이도저도 아닌 거라고 밖에 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이제 오랜 나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 있는 아까 원 포인트 그잖아요. 문제 있는 지게 법을 핀셋 정말 정책처럼 그렇게 내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편적 정책을 자꾸만 이렇게 뒤집게 하고 그 앞에 보이는 것을 덮어 씌우고 하니까 이 버블이 확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오를 곳에 올랐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실소유자라든가 거주 이전의 자유 내지는 거주 이전의 그 목적이 상실돼 버리는. 그래서 국민 전체가 경직화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수성구 주민들 상대로 조금 조사를 해보니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10억 넘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다른 지역에 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자녀의 교육이 마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일 때도 수성구에 계속 사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 70% 이상이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왜냐? 균형적으로 달서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지금 발달을 많이 해서 특별한 수성구의 문화적인 이런 그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수성구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가치가 있다 하면은 그곳으로 옮겨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